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방기금 금리를 0.25%포인트 만장일치로 인상했습니다. 미국 가정의 평균 크레딧 카드 빚이 2008년 경제 위기 때와 같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야후 회원 10억 명의 개인정보가 지난 2013년 해킹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해외 도피 재산에 대한 처벌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대규모 이민자 시위가 뉴욕에서 전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오늘부터 정식 적용되는데요. 초저금리에서 탈피하면서 달러 강세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올해 마지막으로 13에서 14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의장을 비롯한 투표권 보유위원 10명은 지난 6월 이래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연준은 정책금리 전망을 통해 2017년 중에 3차례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 해서 긴축 속도를 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후 이어진 초저금리에서 탈피를 지향하고 있어 세계 금융시장이 재차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기금 금리는 15일부터 정식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미 경제 성장률은 7월에서 9월 2년 만에 고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11월에는 9년 만에 높은 수준까지 개선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1.7%로 목표인 2%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거액 감세 등 재정 확대 정책을 공약하면서 주가와 장기 금리를 상승시킨 것도 이번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한편 시장에선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재정 확장책으로 인해 인플레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내년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각 가정당 크레딧 카드 빚이 2008년 경제 위기 때와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증가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CNBC는 너드 월렛의 조사를 인용해 올해 미 가정의 평균 크레딧 카드 빚은 16,061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때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 가정의 전체 빚은 13만 2,529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너드 월렛이 조사를 시작한 2002년 8만 8,063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너드 월렛은 소득 증가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빚이 점차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3년간 소득 증가는 28%에 그쳤으나 생활비는 30%, 의료비는 57%, 식료품 가격은 36%, 그리고 주거 비용은 32% 각각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카드 사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점차 빚이 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평균 크레딧 카드 이자율은 18.76%로 미국 가정이 크레딧 카드 이자로만 지출하는 비용도 연간 1,292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후 회원 10억 명의 개인정보가 지난 2013년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미국 야후로 바꾼 한인들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AP, CNN 등에 따르면 14일 야후는 성명을 통해 10억 명의 회원 정보가 지난 2013년 8월 해킹을 당해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야후의 조사 결과 유출된 정보에는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카드번호, 은행 계좌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해킹 사고라고 전했습니다. 야후는 회원들에게 보안센터 페이지를 방문해 비밀번호를 교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대화나 첨부 파일을 내려받을 때 각별히 주의할 것 등 보안 수칙도 안내했습니다. 야후는 지난 9월에도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은 해커가 2014년 5억 명 회원의 계정을 해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한편 야후는 경영 악화로 지난 2012년 한국에서 야후 코리아를
계좌를 폐쇄하고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미국 야후로 계정을 이동한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도 유출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 국회에서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역의 탈세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을 몰수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으로는 최순실 씨가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몰수할 수 없고 일반 조세 포탈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행 조세법 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포탈,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는 18일 대규모 이민자 시위가 뉴욕에서 전개됩니다.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인데요. 특히 추방 위기에 처한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60여 개 이민자 단체들이 오는 18일 오후 1시 맨해튼 해머슐드 플라자에서부터 수마일을 행진합니다. 뉴욕 이민자를 위한 행진으로 명명된 이번 행사는 국제 이민자의 날에 맞춰 진행되는 행사로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강경 이민 정책에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던지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이 주도했으며 민권센터 등 한인 단체들도 행진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60여 개 단체에서 수백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진은 불체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과 추방위기에 처한 불체자 보호를 강력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불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다카 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구제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이번 행진 참여 단체들의 요구입니다. 이민자 연맹에 따르면 현재 뉴욕에서 다카 수혜자는 5만 명에 이르며 전국적으로는 7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이외에도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예고한 이른바 무슬림 등록제 등 혐오 범죄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현 정치 기류를 강력 규탄할 계획입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위로 뛰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48위로 떨어졌지만 한국의 박 대통령은 74명 중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포브스는 14일 영향력을 미치는 인구수와 통제 가능한 자본력,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다양성 등을 종합 분석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74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푸틴은 국내는 물론이고 시리아 내전, 미국 대선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계속해서 손에 넣고 있다고 포브스는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푸틴은 2013년부터 줄곧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70계단이나 상승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스캔들의 면역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의회 상하원을 자신의 편에 둔 억만장자 대통령이라고 평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3위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48위로 떨어졌습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진 3위를 기록했습니다. 4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5위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40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순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뉴욕시의 노숙자 쉘터 지원 비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 숙박비로 하루 평균 40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숙자 주거 공간 마련이 시급합니다.
14일 발표된 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부는 지난 9월 19일과 20일 타임스퀘어에 있는 호텔의 방 30개를 노숙자 가정들의 숙박을 위해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방의 하룻밤 숙박료는 $620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정부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 1년간 노숙자 가정을 위해 총 42만 5천 개의 호텔방을 사용했으며 숙박료로 7억 2,9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현재 시정부는 비싼 호텔방 외에도 가격이 저렴한 쉘터나 클러스터 사이트라 불리는 일반 아파트를 노숙자 가정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노숙자 수에 비해 제공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길거리의 노숙자 수를 줄이기 위해 호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캇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노숙자를 위한 호텔 사용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수리비가 가장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자동차 수리 유지 전문 매체 카MD가 발표한 차량 제조업체와 모델 신뢰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 차량의 정비소 1회 방문 시 평균 수리비는 $318.50로 자동차 제조업체들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338.57로 나타나 2위인 마스다에 이어 세 번째로 평균 수리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료는 카MD 측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실제 사용 중인 1996에서 2016년 차량 모델 4천만 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토요타에 이어서는 혼다, 닛산 순으로 나타났고 현대차는 빈도수 평균 1.01회를 기록하며 12위에 선정됐습니다. 브랜드가 아닌 차량 모델별 수리비 순위에서는 2012년형 혼다 CR-V가 평균 수리비 $100.53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5년형 토요타 캠리, 2014년형 지프 패트리엇이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2013년형 소나타가 $186.26, 2012년형 소나타가 $203.04의 평균 수리비로 각각 4위와 7위에 선정됐고 기아차는 2011년형 소렌토가 $213.56로 10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알래스카만에서 형성된 강력한 폭풍 전선이 다가오면서 내일부터 LA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사원국은 남가주에 상륙하는 강력한 강우 전선으로 내일과 금요일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된다며 나무와 전신주 등이 쓰러질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최고 3인치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4,000피트 이상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와 함께 강풍과 홍수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의 낮 최고 기온은 60도, 밤 최저 기온은 40에서 50도대까지 떨어지는 급격한 기온차를 보이겠습니다. 연방교통국이 차량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차량 간 통신 B2B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는 규제 도입을 제안하고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교통당국은 앞으로 새로 출시되는 모든 승용차에 B2B 기능을 탑재하는 규정을 제안하고 90일 동안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규제안은 최종 규제 발표 이후 2년 안에 신차의 50%가 B2B 기능을 장착해야 하며 4년 안에 모든 신차에 같은 기능이 적용됩니다. B2B 기능은 자동차 간의 위치와 속도, 방향, 정보를 와이파이로 주고받는 기술로 주변의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일 경우 다른 자동차들이 인식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국은 이 기능이 의무적으로 사용될 경우 매년 최고 59만 2천 건의 충돌 사고를 예방해 1,083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배달의 천국 하면 한국인 줄 알았는데요. 일본이 한국을 추월하며 어디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운전면허 연습장에 술록 한 마리가 등장했습니다.
겨울이면 쌓인 눈 때문에 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져 술록을 피자 배달부로 채용한 겁니다. 80キロぐらい出るっていう話なんですよ。雪の中は特に速いです。スノーシューって言えばわかるかな。ああいうのを履いてるような感じで走るので 우선 술록에게 운전면허 코스를 따라 도는 훈련을 시켜보는데 술록이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사람들은 따라다니기 바쁘고 피자 상자도 떨어뜨리기 일쑤입니다. 방법을 바꿔 이번엔 눈썰매에 피자 상자를 싣고 끌고 가도록 했더니 마치 산타의 선물을 나르는 루돌프 같은 모습입니다. ドミノジャイロと同じ GPS を搭載してるんですけど、スマホとかパソコンで位置情報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よ。なのでお家の近くにどこまで来ているよってことが確認できるので。 업체 측은 이달 중 술록을 투입해 피자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전달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상 어디든 피자를 배달한다는 롭씨. 자동차에 피자를 싣고 어디론가 달립니다. One thing I can say, I don't think there's anybody else on this planet that delivers pizza the way I deliver pizza. 그가 차를 멈춘 곳은 바다 앞. 피자를 단단한 상자에 넣더니 잠수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거침없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도착한 곳은 방 2개와 부엌 시설이 갖추어진 수중 호텔. 목 빠지게 기다리는 손님을 위해 그는 에어록으로 들어갑니다. Wow. All right. 비행기를 타고 킬리만자로에 내린 산악 가이드들이 피자 가방을 쥐고 등반을 시작합니다. 5명의 산악 가이드들은 무려 나흘 동안 걸어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Like a record. To bring pizza on the Uhuru Peak. That's the highest point of Africa. 이들은 지구상 가장 높은 곳에 피자를 배달한 사람들로 기네스 기록도 세웠습니다. 호주에서는 피자 배달 로봇이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시속 19km로 달리는 배달 로봇은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도중에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고 손님과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포화된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배달 전쟁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영주권자 등 재외 국민이 한국을 방문해 사건 사고 가해자가 될 경우 여권 발급을 5년 동안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지난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이 한국을 방문해 사건 사고 가해자가 된 사례는 1,736건이지만 여권 발급 제한은 225명에 그쳤다며 한국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재외 국민의 출국을 제한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맨해튼 뉴욕대학 랭건 메디컬 센터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스트 30 스트리트 인근 5 애비뉴에 있는 83만 스퀘어핏 크기의 7층짜리 건물로 오는 2018년에 오픈 예정으로 공사 중인 빌딩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옥상 지붕에 있던 건축자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으며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성당에서 노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 미카엘 성당 측은 어제 오전 8시 40분경 성당 지하실에서 잠을 자던 33세 히스패닉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성당은 최근 날씨가 추워지자 성당 지하 사제관을 인근 노숙자에게 개방해 왔습니다. 뉴저지 오션 카운티 탐스리버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폭발물 테러를 암시하는 낙서를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학생은 지난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교내 화장실 벽에 12월 9일 폭발물이 터질 것이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학생의 정확한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26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오전 중에는 1인치 정도 눈이 내리고 낮부터 기온이 올라가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